두 번째는 채무 면제액이에요. 채무 면제. 다음 장. 그래서 내가 법인인데요. 누군가한테 돈을 꿨어요. 은행한테 꾸던지 아니면 어떤 대주주한테 돈을 꿨던지 꿨는데 채무를 면제시킨 거예요. 안 갚아도 돼 라고 한 거죠. 안 갚아도 돼 라고 한 게 채무 면제액이에요. 그래서 채무의 면제나 채무의 소멸로 인해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의 정의가 채무 면제이익이라는 거고, 부채가 감소하면 지금 순자산 개념이 자꾸 이런 느낌이 들어야 돼요. 자산 빼기 부채가 순자산이에요. 자본이라고도 표현하지만 이것들을 순자산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이렇게 부채 금액이 감소하면 순자산은 증가하죠. 마이너스 금액이 감소하니까 순자산은 증가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채무면제액이 순자산 증가설에 따라서 입금이 되는 거예요. 입금이. 채무면제액. 그래서 입금인 거예요. 그래서 입금. 부채의 감소는 순자산의 증가를 가져오고 입금에 해당한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냐면 채권자가 법인한테 옛날에 100원을 빌려줬었는데 안 갚아도 돼 라고 했던 거예요. 채무면제. 이것도 또라이들이 아니고서는 그냥 안 해주고 어떤 이해관계 있는 사람들이 면제를 시켜줘요. 그때 현금 100원, 채무 100원 이렇게 빌렸었어요. 그거를 면제시켜준 거예요. 이렇게. 그럼 부채 감소, 그 관련된 금액을 채무 면제이익, 그냥 줄여서 채무이익이라고 한 거예요. 이거 순자산 증가설에 따라서 입금에 해당되고 회계나 세법이나 같기 때문에 세무정화 없다예요. 회계나 세법 BT가 같다. BT가 같다. T가 텍스예요. 참고로 T는 텍스예요. T는 텍스. 죄송해요. T는 텍스. B는 북. T는 텍스. 항상. 그래서 회계와 세법 차이 조정할 때 이제 BT 이렇게 생각해요. BT. 그래서 채무 100, 입금 100 같다. 그래서 세무 조정은 없는 것이다. 세법도 채무 면제액을 입금으로 보고 회계도 수익으로 보기 때문에 전혀 차이가 없다요. 전혀 차이가 없다. 그게 채무 면제의 입금이에요. 채무 면제 입금. 그래서 거기 내용 보시면요. 207페이지. 자산을 공짜로 받았다. 자산 수중이익. 채무를 안 갚아도 돼. 면제이익. 모두 순자산 증가설에 따라서 입금에 해당한다. 그래서 회계처리 나와 있고요. 자산의 꽃표시에 밑줄 쳐놓으세요. 취득 당시 시가로 계상한다. 취득 당시 시가로 계상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양가로 7번. 요게 좀 어려워요.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환입된 금액.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환입된 금액. 환입이란 단어가 국어사전에서는 바꾸어서 들어왔다 뭐 이런 느낌이에요. 바꾸어서 들어왔다. 그게 환입이에요. 그래서 손금이 수익으로 바꿔서 들어온 거예요. 요 지금 법인세 개념에서는. 왜 그런 경우가 있냐? 세금을 내가 냈는데 국가에 세금을 예를 들어 재산세를 100원 정도 냈어요. 상황을 좀 보시면 이거 좀 지우고 거기다가 이렇게 좀 적어주세요. 어떤 상황인지. 재산세를 100원 냈어요. 재산세는 왜 난되고요? 법인이 부동산 같은 거 보유하고 있으면 돼요. 갖고 있으면 그냥 내는 거예요. 갖고 있으면. 개인이 자산 갖고 있으면 뭐 내냐면요. 종합부동산세 내요. 종부세라 그러죠. 내년부터 종부세 올린다. 그래서 또 말이 많죠. 그게 보유세예요. 보유세. 보유하는 것에 담세력이 있다라고 해서 내는 세금. 재산세 100원을 냈는데 과오납금이라는 걸 했다는 거예요. 과오납금이 뭐냐? 많이 낸 거예요. 많이 낸 거. 원래는 80원만 내면 되는데 회사가 잘못하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잘못해서 100원을 낸 거예요. 그게 과오납이에요. 과오납. 아니 100원을 그냥 과오납했다고요. 그냥 원래는 한 푼도 내면 안 되는데 100원을 그냥 과오납부했어요. 그럼 국가가 그거 먹느냐? 양아치죠. 양아치 너무 강력했죠. 국가가 깡패죠. 죄송해요. 나빴죠. 나쁜 놈이죠. 돌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법인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돌려주세요라고 한단 말이에요. 경영 청구 이런 거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냈던 걸 다시 돌려받아요. 근데 재산세가 뭐냐면요. 대표적으로 손금이에요. 손금.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세금이에요. 그렇죠? 회사의 현금이 국가한테 들어가면서 순자산이 감소되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손금이에요. 손금. 네, 과오납한 게 환급된 거예요. 환급. 어씨 많이 냈네. 100원 왜 냈어? 돌려줄게 라고 한 거예요. 환급. 그럼 송금이었던 게 다시 수익으로 바꾸어서 들어왔고
이게 입금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순자산을 증가시키니까. 송금에 산입한 금액은 금액 중 환입된 금액. 대표적인 사례가 재산세 과호납금에 대한 환급금이에요. 환급금. 그게 입금이에요. 그게 입금.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요. 이미 송금으로 인정받은 금액이 환입되는 경우 그 금액은 입금에 해당돼요. 근데 이에 반하여 지출 당시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한 금액, 줄이면 손금 불산입 금액 이렇게 되겠죠. 손금 불산입 금액이 환입되는 경우에 그 금액은 입금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이제 화면 좀 보시면요. 그다음에 요거 사례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요거 사례. 이번엔요. 법인세 100원을 냈어요. 똑같이 과호납금 한 거예요. 근데 저희 법인세 앞에서 살짝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태도는 법인세를 회사가 번 돈을 정부한테 배당한 것으로 봐요. 배당설로 봐요. 배당설. 비용으로 안 보고 배당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손금 불산입 조세예요. 배당은 송금이 아니에요. 주주의 원금은 입금이 아니죠. 그럼 다시 주주한테 돌려줄 때도 송금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대응돼서. 그럼 정부한테 준 배당도 배당이니까 송금이 아닌 거예요. 그게 법인세 비용의 태도예요. 우리나라 태도. 저거 비용으로 인정하는 나라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니라는 거예요. 정부한테 배당이 있기 때문에 손금 불산입 항목으로 봐요. 그래서 얘는 손금 불산입이에요. 손금 불산입. 근데 많이 낸 거예요. 과호납금. 실수로 많이 냈어요. 환급 100원을 받았어요. 근데 지금 송금불산입이 가산조정이죠. 플러스 되는 거잖아요. 플러스 되는 거 사실. 입금산입, 송금불산입은 모두 소득금액을 증가시키는 측면에선 가산조정으로 같다. 양자의 차이는 구별하지 않다라고 했었죠. 근데 이거를 입금시키면 사실 이미 플러스 돼서 과세가 된 게 다시 입금이 되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이중과세, 이중과세. 그래서 송금불산입 된 게 환급되는 걸 다시 입금으로 잡으면 이중과세다. 그래서 입금 불산입이 되는 거예요. 이미 과세를 했었으니까. 입금 불산입, 송금 불산입, 입금 불산입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내용을 토대로 좀 이제 몇 가지 살펴보면요. 송금에 산입한 금액이 환입된 금액은 입금에 해당되고요. 송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이 환입되면 입금 불산입인데 대표적인 지금 1회독 때는 1번만 보세요. 재산세 과호납에 대한 환입액. 그 다음 얘도 1번만 보세요. 법인세 과호납에 대한 환입액. 1회독 때 이거만 보시고 2회독 하면서 이제 또 설명 드릴 거예요. 객관식반 때. 그래서 이 자료에서도요. 몇 가지만 더 추가해서 객관식반에서 또 설명드릴 거예요. 대신 속도가 좀 빠른 것 뿐이지 또 설명드리면 추가적인 살만 붙이는 거예요. 그럼 더 이해가 잘 돼요. 더 이해가 잘 되고요. 스파르타 때 말 문제만 한 번 더 해요. 그럼 이제 지겹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요. 수업 들을 때 오히려. 사실 지겹다는 생각 그래도 안 들어요. 사실 세법 한 3번 들어도 어려워요. 그냥 이제는 확실히 선생님 많이 했다 그랬었지 이 정도 되면은 합격이에요. 이 정도 되면. 근데 스파르타 갔는데 이제 입금인데 이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이제 입금인데 큰일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중요한 게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얘예요. 얘. 같이 연결시켜서 보시는 거예요. 책은 흩어져 있지만 같이 시험에 나오는 거대로 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세, 지방세, 과호납금. 과호납금 아직 안 배웠지만 많이 낸 거라고 일단 생각하세요. 많이 낸 거. 그래서 돈 받았죠. 근데 그때 국가가 돈을 갖고 있다가 주니까 이자를 좀 줘요. 많이 주진 않고요. 찔끔 줘요. 그거 나중에 국세기본법에서 배우는데요. 이 이자를 국세환급 가산금이라는 용어로 쓸 거예요. 국세환급 가산금. 어쨌든 이자예요. 이자. 환급금에 대한 이자는요. 무조건 입금 불산입이에요. 무조건 입금 불산입. 재산세를 많이 내서 받은 이자라든지 법인세를 많이 내서 받은 이자라든지 무조건 입금 불산입. 무조건 입금 불산입. 그럼 왜 입금 불산입이냐? 보상 성격이고 국가가 준 돈이에요. 국가가 미안해 많이 냈었지 돌려줄게. 이자 조금 더 줄게. 근데 세금 내. 국가가 준 돈을 다시 뜯어가는 거죠. 그래서 입금 불산입이에요. 그럼 안 되기 때문에 보상 성격에 대한 유지를 하고자 입금 불산입 항목으로 두고 있다. 이렇게 취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상 성격에 대한 보상 효과를 유지하는 게 취지다.